안녕하세요, 체질닥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사실 저도 딸이 있는데 딸을 가진 어머님들은 170까지 키우고 싶고 아들을 가진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 180까지 키우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기 어린이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은 우리 부모님들, 이 영상 꼭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을 하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성장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 테니까. 그런데 아이마다 체질이나 성향, 생활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키우는 건 쉽지 않죠. 사실 저희가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진료 현장에서 좀 보다 보면 이런 이제 다양성을 이제 좀 체질로 보잖아요. 그쵸. 이 체질에 따라서 이제 성장 접근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좀 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체질별 성장 전략부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저희가 체질을 이야기하기 앞서가지고 키 성장에 정말 중요한 5가지 핵심 요소를 먼저 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가 얼마나 잘 크는지 요즘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성장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요소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성장 호르몬. 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깊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데요. 이때 IGF-1이라는 인자와 함께 뼈 성장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면 시간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지금 9살인데 저희 딸은 몇 시에 자는지 아십니까? 9시에 재우나요? 8시 반에 아, 왜냐하면 10시부터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네. 사실 10시 이전에 입면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살인데도 8시 반에 재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한테 얘기할 때 수면은 항상 9시 이전에는 꼭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 이게 수면 시간이라는 게 이제 수면 절대적인 시간보다는 네. 그 자는 그 시간대, 맞습니다. 시간대가 중요한 거죠. 10시부터 2시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언제까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영양입니다. 사실 먹는 거죠. 아, 그렇죠. 단백질, 그다음에 칼슘, 아연과 같은 이런 영양소들이 좀 충분해야 뼈가 잘 자라고 특히 이제 아이가 이제 편식하는 아이들이 있어 교정을 좀 해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식단인데, 맞습니다. 사실 체질 식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체질별로 조금 식단을 좀 다르게 구성을 해서 네. 맞는 영양소들을 좀 적소에 배치를 해서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에 따른 편식. 네. 그건 사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어요. 그거는 긍정적인 편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원장님이 사실 서울대 체육교과학과 나왔잖아요. 네. 또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장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요. 세 번째는 운동.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네. 줄넘기나 농구처럼 체중 부하가 있는 운동은 성장판을 자극해서 키 성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성장판 활성화를 도와주는 유산소와 스트레칭 운동도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그러면 어린이들이 막 어릴 때부터 왕자 만든다, 복근 네. 만든다, 막 근육, 승모근 발달시키는 데서 근력 운동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 10살 때부터. 이런 것들은 추천하나요? 그렇게 왕자 만들고 무리한 다이어트나 무리한 근력 운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성장판이 이제 성장하는데 오히려 그런 운동들은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또 성장판을 다치게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손상을 입힐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근력 운동은 좀 무리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수면 시간대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네. 사실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잖아요. 수면의 질, 수면의 패턴, 이게 너무 중요하죠.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네, 때문에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한다거나 TV 시청으로 인해서 수면 시간이 좀 늦어지면 혹은 수면 패턴이 깨지면 성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사실 멜라토닌 호르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멜라토닌 호르몬이 수면 호르몬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에서부터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조건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나 시간, 10시가 되어야 된다는 시간. 두 번째, 망막에 빛이 들어오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수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되는데, 근데 스마트폰을 한다, 여러분은 망막에 계속 빛이 들어오니까 사실 수면이 잘 되겠습니까? 사실 요새 다들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다가 자잖아요. 맞죠, 어른들은. 맞죠. 네. 근데 그거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쇼츠 계속 보다 보면 자기 직전에 약간 멍한 상태로 약간 뇌가 각성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면이 든다 하더라도 깊은 수면에 빠지지 못하는 거죠. 이제 5번째,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역시 성장에 좀 저해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스트레스는 큰 저해 요소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코티솔은 성장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공부에 대한 압박이 큰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떤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꼭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5가지를 제가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한의학적인 요건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저희 채널 이름이 뭐죠, 원장님? 체질 닥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굉장히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고요. 체질에 따라서 위장이 약한 소음인 친구들도 있고, 간이 약한 태양인 친구들도 있고,
갑상선 대사 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감정에 민감한 그런 또 체질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질에 따라서 약하게 타고 태어난 부분들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한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성장 한약 굉장히 많이 처방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도 보니까 5개나 하셨던데, 네. 5개나 하셨던데, 한번 해봐 주시죠. 네. 네, 사실 이제 이 한약도 체질에 맞게 성장을 직접적으로 좀 자극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성장 한약제도 좀 다뤄볼 건데 그때 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체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너무 상세한 것보다는 체질별로 어떠한 생활 관리가 중요한지 한번 원장님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봐 주시죠. 예를 들어 태양인이나 소양인 이런 친구들은 대체로 열이 많고 기력이 빠르게 소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 보충과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고요. 태음인 아이들은 위장 기능이 강한 대신 활동성이 많이 떨어져서 운동을 많이 권장해야 됩니다. 소음인 같은 경우는 소화기가 약한 경우가 많아서 위장 기능을 도와주는 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소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결국 체질별로 좀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성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성장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광고를 받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 채널에서 광고를 이때까지 진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정말 많은 문의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확실하게 입증된 연구 결과로 입증된 제품들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약간 강박관념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성장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정말 유명한 제품, 어떤 제품인지 한번 갖고 와보시죠. 제가 사실 옆에부터 아까부터 그냥 계속 옆에다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아셨을 것 같은데 바로 아이클타임입니다. 정말 유명한 회사죠. 아이클타임은 사실 뭐 성장 제품 중에서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의원에 오시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뭐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클타임을 먹이고 있다. 맞죠. 이게 우리 아이 체질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관리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효 성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고 아이클타임에서도 그런 성분들 쓰고 있는데요. 이게 다 한약재를 기반한 성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의사들이 정리를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식약처 기준을 통과한 이제 원료들은 이제 키 성장에 대한 기능성을 확실히 인증받은 겁니다. 하지만 간혹 인증받지 않은 원료를 넣고도 성장식품으로 이제 광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불법인데. 네, 그렇죠. 피성장에 대한 이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야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이 아닌 제품 유형이 건강식품으로 나와 있다. 이걸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이제 딱 나와 있어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입증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점, 이 키성장 기능성 원료를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키 성장에 대한 이제 기능성 원료로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H202와 FGO 두 가지입니다. 저희 전문 분야인 이제 한약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HT042에 함유되어 있는 환기속단 오가피라는 한약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환기속단 오가피는 예전부터도 사실 대표적인 성장 한약재로 잘 알려져 있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환기, 속단, 오가피 이 세 가지 한약재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성장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HT042라고 하는 원료이거든요. 이 HT042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었는데 요즘 뭐 하나가 더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FGO라는 신원료가 나오면서 FGO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둘 다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복잡하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간단하게 원장님께서 설명해봐 주시죠.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HT042는 속단, 그 다음에 환기, 오가피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추출물입니다. 국내에서는 식약처로부터 성장기 어린이 키 성장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원래 이게 딱 하나만 있었잖아요. FGO는 제가 사실 잘 모르는 그 물질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생소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원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봐 주시죠. FGO 같은 경우는 여기 오이가 오이스터, 굴입니다. 어. 사실 잘 알고 있는 네. 생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FGO는 이제 10년 만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기능성 키성장 신원료입니다. 유산균으로 발효한 굴 추출물, 이거를 줄인 약자가 FG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굴 같은 경우도 사실 한의학에서 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약재로도 많이 쓰고 뭐 오려라든지 굴 껍데기 같은 것도 쓰고 네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과학적 근거가 좀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나요? 네. 기능성 원료로 이제 등록됐다는 거는 네.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FGO는 논문이 정말 유명한데요. SCI급 국제학술지에 성장 관련해서 임상 논문이 실릴 정도로 과학적인 근거가 탄탄한 원료입니다. 이게 10년 만에 새롭게 인정을 받았으니까 좀 까다로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까다로운 이 식약처의 인정 기준을 통과해서 작년에 2024년에 인증을 받게 된 거죠. 근데 부모님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능성 원료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 어린이들에게 효과를 볼까요? 아니겠죠. 네,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화력이 약한 아이는 소화력을 좀 개선시켜줘야 되고 면역력이 떨어진 아이는 면역력을 좀 보강해줘야 되고 스트레스에 민감해가지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감정 컨트롤 좀 안 되거나 그런 아이들은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좀 찾는 등 이 사실 이 키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아이클타임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기능성 원료뿐만 아니고 같이 배합되어 있는 원료들을 따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체질 맞춤형으로 나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네. 저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수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맞춤형 키 성장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클타임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클타임 프리미엄 제품이 H타입하고 S타입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제 앞에 있는 이제 S타입은 이제 사실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로 개선이 좀 필요한 아이,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인 이 H타입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 등을 좀 타겟을 해서 제품이 좀 나온 것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클타임 어떻게 보면 아이에 따라서 키 성장 제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인식했던 부분.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체질 닥터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일치하는 것 같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성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두 제품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FGO가 공통적으로 함유되어 있고요. 네. 망간, 칼슘, 비타민 B1, 몰디브덴 등은 공통적으로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클타임 프리미엄 S, 홍경천 추출물을 메인으로 해서 아연, 셀레늄, 비오틴 등이 함유되어 있고요. 아이클타임 프리미엄 H는 홍삼을 메인으로 해서 크롬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좀 잘 해결해주는 S 맞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S를 좀 줄임말인 것 같고 네. 홍삼의 H를 줄인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런 의도 아닐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메인 원료인 홍삼, 홍경천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봐 주시죠. 사실 이제 아이클타임 프리미엄 H, 이 파란색 제품은 이제 홍삼을 주 원료로 좀 하는데 이는 이제 체력 보강을 하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저희가 잘 아는 이 동의보감에서는 홍삼을 주로 오장의 기가 부족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혼백을 안정시키고 눈을 좀 밝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면 네. 홍삼 같은 경우는 보통 소음인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태음인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음인, 태음인 아이들처럼 이렇게 좀 기운이 약하거나 활동력이 좀 떨어진다. 대사 기능이 저하돼 있다. 소화 기능이 약하다. 이런 친구들에게 H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S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홍경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S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홍경천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홍경천 추출물은 스트레스 완화와 항피로 효능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신농 본초경에서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늘며 늙지 않고 수면이 늘린다. 독이 없어서 많이 오래오래 먹어도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보통 체질적으로 보자면 홍경천 같은 경우는 태양인과 소양인에게 상대적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만하다라든지 좀 감정적으로 좀 예민하다라든지 이런 친구들에게 적합한 그런 제품이 바로 아이클타임 S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홍삼은 내부 에너지를 좀 보강하고 건강을 좀 증진시킨다고 본다면 홍경천은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을 높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기능성 원료 외에도 이 체질과 신체 상태에 따라서 맞춤 설계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 키 성장 효과에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클타임은 이미 부모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제품이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키 성장을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1등 키 성장 기능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특히 이 아이클타임은 누적 고객수가 92만에 달하는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선택한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사실 이 재구매율이 좀 중요하잖아요. 이 재구매율은 또 82% 달할 정도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아이클타임이 출시된 지 어쨌든 10년 만에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체질과 특성에 맞게 설계된 프리미엄 제품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하니까 저도 좀 많은 기대가 되고 단순히 성분만 조금 이게 바꾼 게 아니라 아이들의 체질과 생활 특성에 따른 맞춤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편식이 심한 아이, 면역력이 약한 아이, 스트레스가 많거나 공부량이 많은 아이 등 각자의 상태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게 특이한 장점이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임상진료에서 이게 체질을 굉장히 좀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클타임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체질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인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제품이 없었을까? 아, 그랬다면 지금보다 좀 더 컸을지도 모르는. 그렇죠. 접근성이 조금 이렇게 편하게 좀 안 나오니까 그렇죠. 맞죠. 저희 때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키가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이제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키 성장 제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 체질 맞춤형으로 설계된 이 아이클타임 프리미엄은 이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을 넘어서 성장 솔루션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 성장에는 체질도 중요하고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스트레스도 중요하고 수면도 중요하고 영양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한다.
그리고 단순히 키성장 제품만 먹이는 것만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의 체질과 상태에 맞는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것. 제품을 선택한다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그 소개해드린 이 아이클 타임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새로운 기준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닥터였습니다.